월 1,000만 원에서 그 이상을 가는데 엄청 큰 벽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시고 부동산 부자라고 소문이 난 100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이 있는데, 제가 계속 넘지 못했던 월 1,000만 원의 벽을 말 한마디로 해결해 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 월 3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만 알고 월 1,000만 원 미만은 꿈도 못 꾸는 딱 한 가지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 기술을 알게 되면 저는 남들보다 3배 이상은 빠르게 월 1,000만 원까지 도달을 하고 월 3천만 원까지 큰 위험이 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기술은 못 믿었지만 믿는 기술입니다. 잠깐만, 이상한 소리 한다고 끄려고 하셨죠? 경영자 모임에서 사업가들을 만나면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다들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아니, 돈 있으니까 골프 치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못 믿었지만 믿는 기술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골프를 치러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편의점 사장이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어요. 편의점 사장이 일을 더 잘할까요? 아르바이트생이 훨씬 더 성실하게 일을 잘할까요? 당연히 편의점 사장님만큼 일을 성실하고 효율적이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면 자기 거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월 1,000만 원에서 그 이상을 못 버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못 믿었지만 믿는 기술을 못 해가지고 그 구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유 있는 하루와 경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으면 오늘 말씀드린 못 믿었지만 믿는 기술인 레버리지, 위임은 처음이 어렵지 생각을 해보고 나면 엄청 쉬울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도 함께 꼭 봐보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A4 용지에 적어보라고 했잖아요. 직원을 뽑았을 때와 내가 직원을 뽑지 않고 직접 일했을 때 기대값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대값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나? 네. 아무튼 이렇게 해보면 지금 위임이 필요할 때인지 아닌지, 좀 더 내가 노력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직원을 뽑아야 될 때인가?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보통 월 1,0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은 아마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구간이 내가 직원을 뽑아서 위임을 해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위임이라는 건 꼭 직원을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창업한 비즈니스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면 엄청난 효율이 생기는 직종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직원 20명의 일을 빠르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저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들어갔던 3천만 원의 비용 투자와 유지관리 비용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직원들을 뽑았을 때 20명을 뽑으면 월급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4천만 원의 돈이 계속 나가는 거죠. 제가 일을 하는 현장에서는 사람이 직접 옮길 수 있는 물건을 굴삭기나 크레인을 이용해서 옮겨버림으로써 레버리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인부 한 명당 20만 원씩 1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못 옮기는 물건들을 80만 원짜리 포크레인이 와서 40만 원 받고 오전에 일만 해도 물건을 옮기고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저는 200만 원이 들어갈 일을 40만 원으로 끝냈고 20만 원짜리 인부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시켜버렸으니 5배 이상의 효율적인 레버리지를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유 있는 하루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나고 나서라도 꼭 한번 봐보세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생,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하는 것보다 택시를 타버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뭐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미래에 큰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운전을 대신 시켜버리고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것 또한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장거리 운전을 할 수 있어도 요즘 운전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간에 멍 때리면서 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전자책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운전을 안 하는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택시기사나 기차에게 레버리지를 해버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회사의 일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고 직원들보다 10배 이상으로 일을 잘하는 대표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카카오톡을 엑셀 스킨으로 바꿔가지고 업무 시간에 카톡하는 거 솔직히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신이 잘하는 일보다 훨씬 농땡이를 피우는 여러분들을 알고도 못 믿었지만 일정 부분을 믿어버리고 대표 본인은 여러분들을 훨씬 더 크게 하드캐리 해버릴 수 있는 분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었지만 믿는 기술을 누구보다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거겠죠.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는 것 같고 사람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 대표들을 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건설사 대표가 골프를 치러 가서 본인의 기업보다 훨씬 더 큰 기업에 100억짜리 공사를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 나가면 성과급을 받는 직원들은 훨씬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공사 진행을 하면서 마진율을 극대화한 직원은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죠. 만약 대표가 회사에 앉아서 직원들 10배의 일을 한다고 한들 2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못할 겁니다. 앉아서 직원들이 하는 일들을 하며 직원들의 10배만큼의 일을 하는 2천만 원의 값어치랑 골프를 치러 나가서 가져오는 100억짜리 일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떤 게 훨씬 더 직원들에게 그리고 회사에 좋을까요? 당연히 대표가 나가서 대표가 훨씬 더 잘하는 일을 해버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막상 닥치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왜 못 믿었지만 믿는 기술, 즉 위임, 레버리지를 하기 힘든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위임하고 레버리지를 못할까? 위임이 힘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최초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면 좋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00달러를 얻었을 때와 100달러를 똑같이 잃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같은 100달러인데도 손실이 생겼을 때 사람은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사례들이 책에 엄청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추후에 따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무튼 레버리지를 못하는 이유는 당장 직원을 뽑아가지고 200만 원의 손실이 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직원 한 명을 뽑아서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못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원 채용을 하면 나보다 일을 훨씬 더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손해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월 1,000만 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못 믿었지만 믿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저는 레버리지를 하기 전에는 실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점검하고 직접 인력들을 데리러 다니고 오후 5시까지 인력들이 일하는 걸 지켜보고 기다렸다가 인력들을 다시 집에 내려다 주고 집에 와서 씻고 서류하고 책을 읽고 잠들려고 하면 밤 10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몇 시간 했죠? 12시간도 훨씬 넘게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일만 미친 듯이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당장의 순이익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할 수 없는 일들인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무자본 창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업했고 매년 2배씩 성장을 했는데 아마 이번 연도 23년도에는 2배 이상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19년도부터 매년 2배씩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한 영상인데 하나 띄워드릴게요.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해서 직원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직원들에게 훨씬 더 큰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대표가 되려고 오늘도 1%라도 더 높은 승수를 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위임을 못하는 이유는 손실 회피 편향 때문이다. 당장 직원을 뽑거나 순이익이 줄어들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게 손해처럼 느껴져서 근시안적인 어리석음을 가지고 그 손해만을 피하려다 보니 장기적으로 훨씬 큰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기적인 이득을 선택하지 못한다. 만약에 레버리지를 함으로써 얻는 기대값이 훨씬 크다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인 이득을 위해 못 믿어도 믿는 기술을 익히자. 오늘 영상 엄청 좋으셨죠?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아마 끊임없이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인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서 왔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차피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거라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가스라이팅 해드리겠습니다. 긍정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